여러분, 인생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아십니까? 믿었던 미래가 독설과 모욕으로 난도질당하고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30살의 겨울. 저는 세상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을 잡은 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자 모두의 선망을 받던 그녀였습니다. 민준 씨,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나랑 살자. 무능한 저를 구원한 그녀의 한마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은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꽤 평탄하고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저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격은 밝았고 유머 감각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친구들이 많으니 외로울 틈이 없었고 부모님께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취업 관문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탄탄한 기업.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이제 진짜 사나이가 됐구나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사회에 나가서 멋진 어른이 되자. 효도도 하고 멋진 가정도 꾸리자. 신입사원 연수 때까지만 해도 제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첫 발령지에서 만난 박 부장이라는 인간에 의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부서에 배정받았다는 소식에 동기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의욕만 앞서 열심히 하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욕설로 시작해 모욕으로 끝났습니다. 야, 김민준. 너 대학교 가서 잠만 잤냐? 이따위 보고서를 글이라고 써왔어? 수십 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긁힌 뺨보다 가슴이 더 따끔거렸습니다. 박 부장은 교묘했습니다.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던져주고는 퇴근 직전에 검토하겠다며 저를 옥죄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으면 눈물이 자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건물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구토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는 어느덧 밝았던 예전의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나고자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제게 유일한 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 부서의 이지혜 대리님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위였던 그녀는 회사에 꽂히자 에이스였습니다. 업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상사들조차 그녀의 의견은 경청할 만큼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그 무식한 박 부장조차 지혜 선배 앞에서는 쩔쩔매며 비굴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부장에게 호되게 깨지고 복도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제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이거 마셔요.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그녀가 건넨 따뜻한 유자차 한 캔. 그 온기가 제 가슴에 닿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쪽 부서까지 박 부장 고함 소리 다 들려요. 저 사람 원래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민준 씨 잘못 아니야. 그날 이후 그녀는 제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몰래 간식을 챙겨주거나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 씨, 기분 전환도 필요한데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에서 저는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부장의 만행, 사회생활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능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그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민준 씨 탓이야? 그 부장이 이상한 거지.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향한 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지 모르는 신입사원이 회사 최고의 에이스인 그녀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제 정신력은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부장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 및 과로,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고 의사는 당장 일을 쉬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혜 선배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그녀의 모습 말입니다.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려 하자 박 부장은 전화를 걸어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야, 김민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부서 실적 다 깎이게 생겼어. 아프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회사에 와서 민폐야. 사표 써, 이 새끼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더러운 인간에게 제 인생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제 첫 사회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이 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선배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지혜 선배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저희 집 근처로 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저를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돼. 민준 씨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직장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이력,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쓰러졌던 기록은 주홍 글씨가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작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선배도 제 합격 소식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비싼 양복 한 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상사가 저를 부르기만 해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씨, 이 서류 좀 볼래? 그저 평범한 부름이었지만 제 귀에는 박 부장의 고함처럼 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책상 앞에 앉으면 눈앞에 모니터가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몇 번이나 내려야 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2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아, 나는 망가진 기계구나. 다시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 선배에게 이 사실을 전하던 날,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선배, 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요. 부모님 댁에서 농사나 도우면서 살게요. 저는 서울에서 살 자격이 없는 놈인가 봐요. 제 말에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제 앞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가지마.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동거하면 월세 걱정 없잖아. 나 돈 꽤 많이 모아뒀어.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동거는 연인이나 하는 거잖아요. 저 동정하시는 거라면. 동정 아니야. 나 너 좋아한다고. 이 바보야. 내가 고향으로 가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내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 같은 실패자를, 저 같은 낙오자를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선배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사랑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적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밖에서 돈을 벌어왔고, 저는 그녀의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그녀의 구두를 닦아 놓았습니다. 낮에는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희모남 같은 생활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이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위암이란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대. 어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철 같았던 아버지가, 언제나 제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버지가 암이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퇴근한 지혜에게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두말 없이 짐을 싸주었습니다. 얼른 내려가 봐. 아버님 곁에는 아들이 있어야지.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주말마다 내려갈게. 저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니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간병과 장사를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만 있으려던 계획을 바꿔 고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보고 밤에는 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지혜와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어. 언제 와?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야 할 사람인데 저 때문에 시골 총각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몸을 조금씩 추스르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혜를 위해 그녀를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잠시 올라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전보다 조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해. 가게도 물려받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면 되겠네.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는 능력이 있잖아.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나 같은 놈 때문에 이 촌구석에 얽매여서 살 순 없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 모진 말을 뱉어내고 돌아서려는 찰나. 그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김민준. 내가 뭔데 내 행복을 결정해?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해. 내 행복은 바로 너야. 내가 시골에서 라면을 팔든 농사를 짓든 내 옆에 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녀는 제 멱살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사표 쓰고 왔어.
너 따라가려고 이미 짐 다 싸놨단 말이야. 너 나 책임져야 해.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던 반지를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가게를 보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반지였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무능한 놈인데 너 하나만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고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으로 온 전 직장 동료들은 그녀의 퇴사를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박 부장은 그 후로도 여러 명을 괴롭히다 결국 사내 성추행 및 갑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직을 당했고 지금은 도박 빚에 쫓겨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현재 저희는 시골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에이스였던 제 아내는 시골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상점을 현대식 카페와 편집숍이 결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보다 아내가 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고의 상사, 바로 제 아내 밑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출근길을 배웅하고 이제는 집 마당으로 출근하지만요.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과거에 저는 박 부장의 폭언 한마디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은 빛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준 지혜에게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야,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남은 내 생에는 오직 너를 위해 살게. 사랑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차가운 바닥에 서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봐 줄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련 끝에는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